예, 윤석열 후보를 당의 최종 후보로 결정한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 발족을 앞두고 막판 조율 중인데요. 일단 조직도는 그려진 것 같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상임 선대위원장 그리고 그 밑으로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포진을 하고 선대본부장은 직능별로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조직도가 나온다고 해도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누구를 빼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자, 지금부터 만날 분은 선대본부장으로 유력하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에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으로 영입할 때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이죠. 권영세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입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하셨던 거예요? 예, 뭐 저보다 2년 후배고 대학교 때 학회 활동을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좀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선가 그러셨더라고요. 그때도 걸음걸이가 지금하고 똑같았다. 예. 그럼 앉는 자세 왜 요새 막 쩍벌이다 이런 거 그것도 비슷하셨어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예. 저 대학생 때도 체격도 약간 살이 예, 있고 그런 편이고 뭐 행동 그럼 누구나 다 이게 어렸을 때 행동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가벼운 여담으로 문을 예. 좀 열어봤고 자 선대위 얘기해보죠. 선대위 예정대로 이번 토요일 20일에 출범합니까?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선대위 구성하는데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기도 하겠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그러니까 큰 얼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얼개가 과연 뭐 확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얼개도 아닐 수가 있어요, 모양이. 예. 근데 이제 뭐 기본이야 무슨 뭐 총괄 공동 무슨 뭐 상임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본부장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본부장도 어떤 본부장을 두느냐가 좀 다를 수가 있고. 직능별 본부장으로 갈지 아니면 총괄 선대본부장 두고 또 다른 본부장 둘지. 직능으로 간다 하더라도 몇 개 그 어떤 본부장을 두게 될지 어떤 본부장을 두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걸로 뭐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지금 그리고 뭐 또 어저께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인선과 과정에서 이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가지고 나돌아다니는 게 거의 사실이 아닌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우선 이 선대위원장 부분도 뭐 지금 통상적으로는 이제 총괄 공동 뭐 일반 위원장들 뭐 이렇게 있지만 과연 그게 그런 체제로 갈지 아니면 그 몇 명이나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랬어요. 진짜 지금 돌아다니는 게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권성동 사무총장은 사실상 내정이다라고 거의 나오던데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그것도 어저께 같이 부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이렇게 좀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뭐 보도되고 있는지 퍼지고 있는지 뭐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그럼 20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까? 뭐 저는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은 이 선대위 구성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10월 중순에 저 경선이 끝났는데 지금 아직도 선대위 구성하고 있고 최근에 또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다시 좀 바꾸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금 시간을 가지더라도 제대로 된 선대위를 출범시켜서 뭐 이제 교체 없이 그냥 3월 9일까지 쭉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는 이거는 기정사실로 봐도 되는 거죠? 그거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뭐 매우 높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 체제 뭐 이것도 기정사실로 봐도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럼 김병준 위원장도 합류는 하시되 투톱 체제는 아니고 상임선대위원장 뭐 이런 체제로 합류를 하실까요? 뭐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거는 뭐 저도 이제 소문에서 듣는 거고 지금 모르시는 건 아닌데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지금
짜고 있는 선수 사람들도 예. 지금 확정적이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다고 물론. 보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확정 딱 발표나기 전까지는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쉽지 모든 게 않죠. 유동적이고요. 그래도 권영세 의원님 본인 얘기는 아시죠? 저도 모르는데. 아니 선대 본부장으로 뭐 권영세 의원은 확실히 글쎄요. 합류한다. 이제 아까 그 본부장이 뭐 여러 가지가 어떤 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어떤 예. 본부장이 있게 되고 뭐 몇 개 본부장이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으로 그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거기에 누구를 인선해야 될지를 그 좀 약간 헛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떤 롤을 맡길지 그렇죠. 역할을 맡길지에 따라서 예. 그 역할에 가장 걸맞는 사람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앞으로도 많이 네. 남아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저 문제나 그 저를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다선 의원들, 네.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오랜 생활 정치를 하면서 그 이 대선을 여러 차례 겪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대선이 어떻게 치러져야 되고 또 어떻게 치러지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개선 조직, 라인 조직에서 차고 앉아가지고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조금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둘러봐서 이게 전체적인 우리 선대위의 흐름이 괜찮다 혹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어떤 일종의 비선 라인, 그러니까 직함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예. 후보의 이렇게 비선 라인처럼 움직이는 캠프들이 이- 더러 과거 보면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런 건 어떻게 이 말씀은 보세요? 제가 비선 라인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문이라든지 예. 특보라든지 그 정규 조직에서 선거 조직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비선 라인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안 가져가는 게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도 그러니까 후보로 확정이 된 뒤에 첫 번째 네. 의원총회 나와서 이 지금 선거 과정이 그 사람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기에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은 이게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참조점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비선이라든지 이런 거 안 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후보가 그 예.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비선은 없어야 한다. 예. 직함 같지 않고 그런데 후보를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서 뭔가 중대한 결정하는데 영향 미치는 그런 비선은 없어야 그렇죠. 된다는 그게 뭐 말씀이에요. 어쩌다 한번 영향 미치는 거야. 그 뭐 비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뭐 사적인 그 조언이라고 볼 텐데 네. 지속적으로 특정한 예. 인물이 예.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후보에 영향을 미치는 거가 예. 이제 좀 지속성이 비선 여부의 알겠습니다. 기준이 되겠죠. 장제원 의원은 이번에 합류를 하실까요? 어떻게 되실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함 가지고. 예, 직함도 뭐 저는 뭐 일정한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비선 조직과 더불어서 좀 이게 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정치 혹은 통치 방식에 대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부분이 하나는 비선을 통한 통치와 그다음에 측근 정치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윤 후보도 그 이제 처음에 의원총회에서 나온 그런 취지를 조금만 확대하면은 비선 조직을 통한 정치를 안 하겠다 플러스 그 이제 뭐 측근 정치를 안 하겠다 이런 걸로 저는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측근들에만 의존하는 예. 그런 그 이 선거 운동도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 또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는 이제 어느 일도 양단의 석과 백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을 잘 모르는 상황, 아직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경선 때부터 이 발을 맞췄던 사람들을 그렇다고 측근이라고 모두 다 내치라는 거는 또 아닙니다. 어렵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제원 의원도 제일 깊숙하게 발을 맞춰왔던 그렇죠. 의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예. 두 분은 그냥 공개적으로 안 좋으셨잖아요. 거친 말도 오가기도 하고 괜찮으실까요? 전 뭐 이게 대의가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적으로 감정들이 안 좋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예. 윤 후보와 정권 교체라는 두 이 화두를 중심으로 아. 얼마든지 뭉칠 수 있다고 아. 보고 또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뭉쳐야 되고 뭉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제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중도 확장.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원칙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대위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접촉 중이다. 사실입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제가 다 알고 있지도 않고 또 뭐 경선 과정에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예. 지금 윤석열 후보 측과 계속해서 경선 과정에서도 혹은 그 이전에서도 이 교류를 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금 대표. 예. 지금 이제 김한길 그 전 민주당 의원, 대표. 뭐 예. 전 대표 이분은 우리 당과 상대 당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 오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당 선대위 구성에 합류한다면은 뭐 중도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후보 직속으로 미래 위원회 이름들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국민통합위원회 또 뭐 미래위원회 약자를 위한 동행, 약자와의 네. 동행위원회 뭐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중에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올 수 있다. 오케이가 어느 정도 난 걸로 알고 계세요? 그거는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아마 그 위원장도 나오지 않겠나 보고 예.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여당의 전신 정당에서 대표까지 한 분이니까 위원장 후보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뭐 임명이 될지는 그거는 뭐 당연히 아직 모르겠죠. 지금 이제 그런 후보 직속위원회 내지는 뭐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지 않더라도 네네. 후보 바로 밑에 있는 위원회들이 그 예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국민통합위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가능성이 좀 예. 높은 걸로 보시는군요. 예. 김한길 그리고 오시는 거. 지금 미래위원회, 기획위원회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네. 지금 후보가 그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단어가 공정하고 미래, 도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미래나 도약이나 같은 거 이렇게 번갈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IMF 이후에 뭐 좀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성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그렇죠.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필요한 위원회라고 위원회들 봅니다. 만든다는 말씀. 이번 선거 박빙 맞습니까? 건 의원님 보시기엔 어때요? 결과적으로 저는 박빙으로 갈 거라고 박빙으로 봅니다. 보세요. 예. 그래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안철수 단일화. 예.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 안철수 후보가 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가 있던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 선거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한테 지금 뭐 단일화 지금 뭐 곧 하자 혹은 뭐 할 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신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단일화하는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예의를 차려가면서 하시네요. 사실은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에요. 우리 예. 권영세 의원이. 그 얘기는 뭐냐면 두루두루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데 능한 분이고 그 협력에 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단일화 작업들을 한다면 권영세 의원이 나서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사실은 질문 드렸어요. 그렇습니까? 뭐 지금 제가 이거 대외협력위원장이 평소 때 예. 그 역할하고 달리 이제 대선 후보를 영입하는 예. 역할을 하셨었죠. 그걸로 규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나중에 단일화가 필요할 때 단일화 일을 하는 것도 뭐 비슷한 성격의 일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제가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뭐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게 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당의 좀 그 중진으로서 정치를 좀 아는 중진들은 예. 다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뭐 저도 그 역할을 예. 나름대로
뭐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준석, 안철수 또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사이가 그리 썩 좋은 사이는 아니라고 알고 그런 그렇죠. 건 또 문제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를 물어보시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걸로 예.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장제원, 김종인 이 뭐 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정권 교체라는 대의와 윤석열 후보라는 이 후보의 당선이라는 두 가지 점을 그 포인트로 해서 이 문제 없이 잘 이 봉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어떤 부분도 어떤 후보라도 지금 뭐 이 정권 교체를 굳이 뭐 원하지 않을 후보를 제외한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후보라면은 그 뭐 이 정권 교체 대의 아래에서 그 자기가 필요한 몫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 뭐 선대위 출범 직전 인터뷰다 예, 보니까 또 중요 직책을 맡으실 것이 거의 분명한 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제 그 기조에 예. 대한 이야기를 여쭙게 되는데 홍준표 의원이요. 예. 이분이 이제 2030표도 많이 얻으시고 또 중도 확장성도 있는 분이라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선대위에서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분 합류 안 하실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대선 경선이 치열하게 치러진 뒤에 그 패배한 후보가 막바로 이 선거에 이 도움을 준 사례는 뭐 거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그 후보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가 아주 치열한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그 지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이게 막바로 결합이 되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결국 결합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결국 결합했죠. 그렇죠. 이거 직책은 고문인가 상임 예. 고문인가를 맡았고 실제 유세 활동도 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그럼 그런 모양.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홍준표 이 후보도 의원이, 홍준표 의원도 이 당을 뭐 계속해서 지켜오고 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의원 정치인이고 네. 또 당에 대한 애정은 바로 정권 교체에 대한 애정으로 그러니까 필요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 선배가 그 좀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분이라 되나 가지고 지금 당장은 뭐 굉장히 좀 불편한 알겠습니다. 언사도 예. 하겠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저희 1부가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 프로그래밍 된 시간이 있는데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인사를 못하고 광고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권 의원님이 지금 앉아 계세요. 권 의원님 우리 그래도 인사는 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왕 2부로 넘어온 김에 예. 청취자 질문 들어온 거 하나만 소화하고 예. 인사할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어제 이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이 되고 또 이모 씨가 구속이 되고 이러면서 김건희 씨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받을 것이다. 뭐 임박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제가 다른 자리에서 김건희 그 씨와 관련된 예.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된다라는 기조시죠, 일단. 예.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털고 간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인정하고 뭐 그다음에 사과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프로그램에서 그 소위 관제 리스크 부분은 이거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이 경선 과정 중에 TV 토론에서 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뭐 도이치모터스의 고로수 회장인가요? 어저께 구속됐다고 그게 바로 김건희 씨 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것도 뭐 인정하고 하자 이거는 절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범죄와 관련돼서 조사받을 게 있으면 조사받아야 되겠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DJ 비자금 수사 같은 경우 선거 전에 이루어졌을 때 그게 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밀었던 적
또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최근에 무슨 재판 같은 경우도 재판 기일을 뭐 이 올해 내로 잡힌 거를 내년으로 미뤘던 걸로 제가 어디서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일종의 관제 리스크를 통해서 후보의 어떤 선거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환에 응할 생각은 있지만 예. 대선 후가 돼야 한다. 그렇죠. 그런 입장이신 예, 거예요. 이게 뭐 그러면은 어떤 분은 뭐 대장동은 지금 하면서 왜 이건 밀자고 그렇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예. 이 도시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벌써 묵어도 한참 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지금 선거 임박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을 하니까 끄집어내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뭐 대장동과는 큰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끄집어내려면은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씨가 지금 잡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도주하다가? 그렇지 않고요. 그걸 뭐 지금 얼마 전부터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털고 가야 한다는 부분에서 털어야 한다는 거는 그럼 논문 부분 말씀하신 거예요? 논문과 뭐 이력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사과할 건 그렇습니다. 사과하고 예. 내놓을 건 내놓아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예, 그렇습니다. 거예요. 자, 진짜 인사해야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예. 지금 오늘 선대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선대위가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하시는 것도 그렇고 특히 네.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주로 우리 내부 인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특히 그러기 위한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선대위에 아주 참신한 외부 인사, 뭐 청년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 관여를 하는 게 들어오시는 게 모셔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안 하던 분들, 알아본 분들도 좋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던 분들도 좋고. 젊은 사람 지금 누구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누구라고 사람을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후보 주변에 지금 선대위 조직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 말씀이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는 뭐 이 프로에 여러 차례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네. 스튜디오에서 와서 처음이에요. 예, 오셨어요. 사회자도 직접 뵙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인데 그러니까요.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야 돼요, 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영세 의원이었습니다.